혹시 요즘 이런 뉴스 보셨나요? 중국 전기차가 유럽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들. BYD, 샤오펑, 지리 이름도 생소한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유럽 현지 공장까지 짓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하나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한 회사가 바로 현대차라는 사실을 잠깐 배경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유럽에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하나 적용되고 있습니다. EU가 만든 탄소 배출 규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서 차를 팔려면 평균 탄소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못 맞추면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판매 비중이 낮은 회사들 입장에선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풀링이라는 제도입니다. 풀링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A 회사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탄소 배출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했어요. 반면 B 회사는 아직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서 기준을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이에요. 이때 A와 B가 서로 배출량을 합산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는 구조, 이게 풀링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방법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풀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 상당수가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닛산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와 풀링 계획을 밝혔고, 마쓰다는 중국 국유 제조사와 합작사인 창업 마쓰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 상대인 중국 회사에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대차 유럽법인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풀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사에게 돈을 내야 합니까? 그건 돈을 쓰는 것뿐 아니라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이 어떤 판으로 짜여 있는지부터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유럽 자동차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 브랜드들의 안방이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 세 회사가 유럽 시장 상단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아래로 프랑스의 르노,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브랜드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로컬 브랜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비유럽 브랜드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브랜드들이 파고들 여지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독일차, 프랑스차에 대한 심리적 선호도가 꽤 높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현대차가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성비 좋은 브랜드 이미지로 출발했어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준다는 인식, 그게 유럽 소비자들, 특히 젊은 층과 실용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층에서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 혁신이 더해졌어요. 현대차가 디자인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루크 동커볼케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아이오닉 5이고, 유럽에서 디자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를 보면 현대차가 EU와 유럽 자유무역연합,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약 8%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 전체 브랜드를 통틀어 4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비유럽 브랜드, 그러니까 유럽 밖에서 온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1위입니다. 도요타도, 닛산도, 포드도 현대차,
뒤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유럽이라는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장, 브랜드 역사와 헤리티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모인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간 한국 브랜드가 비유럽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그들이 노리는 시장이 현대차가 가장 공을 들여온 영역과 꽤 겹칩니다. 중가 이하의 전기차 시장, 실용적인 소비자층, 전기차 전환을 고민하는 첫 구매층, 이 구간이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대응이 더 주목받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 유럽 법인장 자비에 마르티네가 한 발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업체들이 현대차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따라 오기에도 벅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속도를 공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쟁자를 인정하거나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걸 꺼립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이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는 인정할 건 인정했어요. 중국의 속도, 그 부분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르틴의 법인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는 가격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두 문장을 같이 놓고 보시면 현대차의 전략이 보입니다. 배울 건 배우되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빠른 건 맞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 게임의 룰 그대로 들어가서 싸우면 현대차가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전선이 바로 현대차가 꺼내든 세 가지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이에요. 현대차는 800V 고전압 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충전 시간이거든요.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400V 방식 전기차보다 800V 방식은 충전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유럽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스펙 차이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끼는 편의성의 차이예요. 중국 전기차들이 가격을 무기로 들어올 때 현대차는 이 기술적 완성도로 차별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 통합 시스템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소재, 부품, 완성차까지 그룹 내에서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 공급망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관리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특정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충격을 그룹 내부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강점은 아니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 진짜 힘을 발휘하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배출권 독자 대응. 그러니까 누구와도 풀링하지 않고 스스로 이유 규제를 충족하겠다는 선택. 이 선택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위해 현대차가 실제로 꺼내든 카드가 뭔지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풀링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EU 탄소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풀링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링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느껴져요. 서로 배출량을 나눠서 공동 목표를 달성한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EU 규제 구조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에서 파는 차량 전체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맞춰야 해요. 그 기준이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전기차 한 대를 팔면 배출량 계산에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반면 내연기관차, 특히 대형 SUV나 트럭 같은 차량은 배출량이 높아서 평균치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을수록 불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모든 회사에게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회사는 전기차 전환을 일찍 시작해서 라인업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어떤 회사는 아직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서 당장 규제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 풀링이 등장하는 겁니다. 전기차 비중이 높은 회사는 배출량, 여유분이 생기고 그 여유분을 다른 회사에 나눠주고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유분을 사온 회사는 규제를 맞출 수 있게 되고요. 얼핏 보면 서로 좋은 거래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 여유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로 누구냐는 거예요.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배출량, 여유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전기차로만 유럽에 진출했거든요. 내연기관차 라인업 없이 전기차만 팔고 있으니 배출량 기준을 훨씬 여유있게 충족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탄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새롭게 들어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돈을 내고 배출량 여유분을 사오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닛산이 BYD와 풀링 계획을 밝혔을 때 마쓰다가 중국 회사와 함께 세운 합작사 창업 마쓰다와 협력을 선택했을 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당장의 규제를 피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결국 경쟁자의 유럽 내 입지를 돈으로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현대차 유럽 법인장 자비의 마르티네 법인장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사에게 돈을 내야 합니까? 그건 돈을 쓰는 것뿐 아니라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의 무게가 이제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현대차가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는 풀링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뚝심으로 버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EU 규제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그 계산의 핵심이 바로 현대차의 향후 약 18개월 승부수예요.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합쳐 5종을 순차적으로 유럽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신차를 많이 내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모델이 서로 다른 소비자층을 겨냥하면서 배출량 평균을 끌어내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해치백 전기차 아이오닉3입니다. 아이오닉3는 현대차가 유럽 시장을 직접 겨냥해 기획한 소형 전기차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유럽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잠깐 알아야 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 뭔지 아세요? 소형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형 세단이나 대형 SUV가 주류가 아니에요. 유럽은 좁은 도심도로, 비싼 주차 비용, 높은 연료세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소형 해치백 중심의 시장 구조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 있어요. 폭스바겐 골프, 르노 클리오, 푸조, 208 같은 모델들이 유럽에서 꾸준히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 중형급 이상이 주력이었어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모두 크기와 가격 면에서 대중적인 소형 전기차 수요를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 거예요. 저렴한 소형 전기차로 유럽의 실용적인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오닉3는 현대차가 이 구간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 현대차가 직접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단, 품질과 기술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면서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소형 전기차는 대형 전기차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어요. 비슷한 기술을 더 작은 차에 우겨 넣으면서 가격도 낮춰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이 선택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배출량 평균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EU 규제는 팔린 차 한 대 한 대의 배출량 평균으로 계산되니까요. 소형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전체 평균 배출량이 빠르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진입점이에요. 소형차로 처음 현대차를 경험한 유럽 소비자가 나중에 더 큰 차로 브랜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만드는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전기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도 함께 병행합니다. 유럽 시장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전기차로 넘어가기를 주저하는 소비자층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충전 인프라가 아직 고르지 않아요. 대도시는 충전소가 많아지고 있지만 교외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에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소비자라면 완전 전기차 전환에 심리적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둘째, 아파트 거주자나 전용 주차 공간이 없는 소비자들은 집에서 충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전이 편한 환경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셋째, 가격 부담이에요. 전기차는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초기 구매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는 추세에서 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바로 이 소비자층에게 하이브리드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연비도 좋고 충전 걱정도 없고 가격도 전기차보다 접근하기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함께 확대하는 건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소비자들도 찾겠다는 의미이자 전체 판매 포트폴리오의 배출량 평균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그림을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전기차 5종 순차 출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800V 기술력으로 품질 차별화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원가 관리 이것들이 각각 따로 노는 전략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풀링 없이 EU 배출 규제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면서 유럽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는 것. 여기서 마르틴의 법인장의 마지막 발언이 다시 한번 울림을 가집니다. 현대차는 시장에 진입한 신규 업체들과 실제로 맞붙을 준비가 가장 잘 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전략들이 실제로 하나씩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해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유럽 소비자들이 아이오닉 3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EU 규제의 방향이 또 어떻게 바뀔지 열린 변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현대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쉬운 선택을 거부했다는 것. 경쟁자에게 손 내밀어서 규제를 피하는 대신 직접 차를 만들고 직접 팔아서 스스로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가 정말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그 중국 업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풀링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당장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규제 목표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경쟁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약 18개월 안에 5종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 내놓겠다고 했고
800V 기술과 수직 통합 시스템이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로 맞서겠다고요? 이게 왜 우리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현대차 주주여서도 아니고 자동차 업계의 종사자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랑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쉽게.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차 유럽법인장의 말이 그냥 기업 전략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쟁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돈을 써야 합니까? 이 질문은 자동차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차의 이 전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약 18개월 안에 5종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 EU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아직 열린 변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비유럽 브랜드 점유율 1위를 만들어 온 현대차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이 단기 편의보다 장기 원칙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선택 자체는 기억해 둘 만한 장면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합니다. 중국 브랜드들의 행보, 현대차의 신차 출시, 결과, EU 탄소 규제의 방향,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도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알림을 켜두시면 이런 흐름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콤 경제학이었습니다.